네, 박준현 대표입니다.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어렵다, 힘들다, 무슨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딱 4월 1일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. 터지기 시작해서 사실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화공영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청담동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. 그 도산대로에 돌아갔는데 그 소유주분 회장님께서 이 이화공영을 시공사로 선택하면 어떻겠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이 시공사를 컨택하진 않았어요. 컨택하진 않았는데 이 회사가 4월 1일자로 뭐 이틀도 안 넘겼습니다. 4월 1일자로 기업회생 신청했다. 뭐 상장 폐지까지 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. 이 회사 정말 오래된 회사예요. 오래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오래된 또 좀 대단한 회사냐면 이 회사는 그 자체 사업을 안 합니다. 도급공사만 해요. 도급공사만 해서 뭐 그 공장들, 바이오 공장 뭐 이런 거 있죠. 제약회사 이런 거. 그 다음에 뭐 수주 받아가지고 뭐 요 최근에는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도 짓긴 하는데 뭐 옛날 우리 어디죠? 여기가 좀 정치권하고 또 물려 있는 회사예요. 4대강 사업하면서 좀 시끄러웠던 회사죠. 이제 그런 회사인데 시공 능력 뭐 134위라고는 하지만 나름 자체 사업이나 이런 PF 사업들을 안 하는 회사에서 실제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.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4월 1일자 4월 시작하자마자 물론 뭐 준비하고 있었겠죠. 그 전에 준비하고 있었을 때인데 4월 1일자로 회계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. 왜 상장사 그리고 매출이 100억 이상 된 회사는 다트라고 해서 거기에 매년 12월 결산법인들은 4월 달에 공시라고 하죠.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.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회계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 거죠. 이 회사는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없다. 말 그대로 힘든 회사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.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상장사입니다. 어찌됐건 상장회사가 폐지가 됐어요. 근데 물론 지금 상장을 안 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. 최근에 지금 제가 이제 위기다 하지만 한 100대 건설사들, 100위권 내 건설사들 보면 뭐 동은, 대방, 한양, 이수건설도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고 4월 1일이죠. 4월 1일 날 제가 이제 접한 정보에 하면 100위권 내 건설사 중에 100위권이면 20개 내지 30개 건설사가 어렵다. 20, 30개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.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건설사들이 지금 자체 자구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의 지원이나 뭐 유동성 지원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실제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쇄 부도날 우려도 정말 크다라는 게 지금 실상입니다. 저희가 지금 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. 사실 4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저희가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설사들이 많다.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, 특히 제가 며칠 전에 미분양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. 미분양이나 이런 게 해소되지 않으면 뭐 오늘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회사들이 많다. 그것도 좀 큰 규모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부분이 위험합니다. 위험해서 지금 이제 이런 미분양 기사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공 미분양이 큰 문제이긴 해요. 그리고 이런 분양을 했는데 아직 팔리지 않는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올해 부도난 회사예요. 꽤 큰 규모의 회사들인데 이 회사 말고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수건설, 한양, 동문,
대박 뭐 이런 회사들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거면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실제로 벌어집니다. 왜냐하면 그 내부 정보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시공사 있죠. 시공을 하시고 있거나 여러분들 관련된 회사들이면 매출액 100억 이상 회사면 다트라는 공시해 주는 데가 있어요. 그 한국금융위원회인가요? 거기에 그 기업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재무 정보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이제는 좀 하셔야 됩니다.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.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실제로 이런 그 공사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공시된 정보도 물론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인 또 그 확인도 이제는 조금씩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다행히 저희 회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건설 회사들의 그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이 내용들 그다음에 그 시스템들을 거의 체킹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. 왜? 그거는 사실 또 건설회사를 근무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어요. 예,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키스콘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 정보 이런 그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가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고 또 투명한 선진국이에요. 나름대로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. 뭐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이 나와서 뭐 상장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주주들에 관한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실제로 뭐 그런 것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또 뭐 문제가 안 생기려면 내가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어제 저희가 이 그 직원들의 회의를 하면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네. 급매물이 시작했어요.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송파구의 대로변에 아주 급하게 매각을 하시는 뭐 경매로 진행을 할 것 같은 그런 매물이 급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런 매물이 나옵니다.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누군가의 위기지만 누군가의 기회다. 이런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.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우울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또 찾아내서 잘 이겨내서 뭔가를 찾아내시면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. 자꾸 이제 뭐 건설사 부도나고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금융권 이 부실 위험도 이렇게 뭐 많다고 하는데 특히 저축은행이에요. 근데 저축은행 사태는 우리 1금융 쪽에서 사실 이런 커버를 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. 근데 이 은행들도 지금 이 은행이라고 하는 1금융권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. 왜? 연체율이 너무 높습니다. 연체율이 많이 높아서 지금 쉽지 않다. 뭐 PF 사태로 해서 이렇게 뭐 규모가 안 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쪽은 뭐 우리 흔한 말로 망하더라도 이 1금융권의 자산 규모나 이게 워낙 이제 파이들이 커서 예전에 이제 그 부산 저축은행 사태인가요? 그런 것처럼 1금융권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안 좋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 이미 그 금융위기 사태나 우리 저축은행 사태 이런 걸 경험하시면서 봤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하고요. 저희 투자자분들만큼이라도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렇다고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. 망할 때는 망해야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자, 도저히 안 돼서 골문, 암덩어리를 끌고 가봐야 여러분들한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암거리 제거할 건 제거하고 새살이 돋도록 만들어내야죠. 이제 그 상황이 지금 2분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도려낼 건 도려내자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 4월 달에 12월 결산 법인들 이제 회계 감사한 것들 실적이 다 나옵니다. 다트 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기업들 실적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게 오늘의
그 핵심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